코리아 도미넌트.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힘. 필리핀 마닐라, 창밖으로는 최신형 전투기들이 필리핀의 하늘을 지키며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저 전투기들이 우리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국방 관련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의 기술을, 그들의 진심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조작된 정보를 그대로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어떤 위기를 가져올 뻔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이 어떻게 한 나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늦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공군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전투기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기체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정비팀은 기적적으로 그 전투기들을 하늘에 띄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부품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공군 사령관이었던 앤토니오 센토스 장군은 절박했습니다. 그는 국방부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지금 당장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전투기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항공방산업체에서 FA-50이라는 전투기를 우리에게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가격도 다른 나라 전투기들에 비해 합리적이었고 성능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을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국방부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신생국 아닌가? 그들의 전투기가 과연 검증이 되었나? 우리가 하늘에서 목숨을 걸고 써야 할 무기인데 실험대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의문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의문들 중 가장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 그 확신이, 제 그 반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작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당시 우리가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했고 누군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말들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국방부 내부에는 이미 반대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른 나라의 전투기 업체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또 일부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더 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전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 위험하다. 필리핀을 실험대로 삼으려 한다. 온갖 말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한국을 그토록 오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필리핀과 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과 진실, 조작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판단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진실인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마닐라의 국방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동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무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투기 제한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것, 전자제품을 잘 만든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그것도 우리 공군이 하늘에서 사용할 전투기를 만든다고, 제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인 머리어 레이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투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조종사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회의 중에 제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 전투기에 대한 검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한 선택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앤토니오 센토스 장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느냐고, 우리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전투기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즉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서방의 최신형 전투기들은 너무 비쌌고, 그렇다고 구형 모델을 사자니 그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FA-50 전투기의 재원, 성능, 가격,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까지 상당히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넘기며 읽어보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현대적인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무장도 다양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전투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 질문에 한국 측 협상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이미 한국 공군에서 사용 중이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호제이 멘도저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위험하다고, 우리가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다른 선택지들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확신에 동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호제이 의원의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그는 전투기 전문가도 아니었고 항공 분야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한국을 반대했던 걸까요? 당시 저는 그런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한국 측에서 추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정비 교육,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했으니까요. 머리어 차관은 이 제안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센토스 장군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몇몇 반대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패키지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리를 그들의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부품이나 기술 지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 반론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재원서, 가격표, 훈련 프로그램 계획서,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산신생국이다. 그들의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저는 그 선입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확신으로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우리 공군의 낡은 전투기들이 간신히 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기체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 그 거부감이, 제 그 확신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조심스럽게 심어진 것임을.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복잡함의 한가운데에서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를 지나가는데 일면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필리핀을 실험대로 삼나? 저는 차를 세우고 신문을 샀습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 제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기사는 한국 전투기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 의심스러운 성능, 그리고 필리핀이 한국의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모든 것이 한국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더 검증된 다른 국가의 전투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는 신문을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옳았다고. 한국 전투기는 위험하다고.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그 신문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몇몇 의원들은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호제이 멘도저 의원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영어로 외쳤습니다. 봤냐고? 언론이 뭐라고 하는지 봤냐고? 우리가 서두르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 몇 명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센토스 장군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론 기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반대 여론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제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언론이 제기한 의문들은 타당합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른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머리어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확인해본 자료들은 긍정적이었다고, 한국 측의 제안도 진정성 있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제안이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제안서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확실한 무기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TV 카메라들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국민의 세금으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정부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감정적이었고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이슈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논란은 이제 단순한 국방부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한국 측에서 긴급 회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들은 해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 측 협상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자료를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측 팀장이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전투기는 결코 검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이미 한국 공군에서 수년간 운용되고 있으며 모든 기술 사양은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시험 비행 기록, 성능 평가 보고서, 안전 인증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우리 전투기의 신뢰성을 증명합니다. 필리핀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필리핀의 국방력 강화를 돕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자료들은 한국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은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는 있습니까? 제 질문에 한국 측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국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뢰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도입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객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호제이 의원이
제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맞다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먼저 검증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 측은 좌절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두꺼운 자료 파일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센토스 장군이 그 파일을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조종사들은 낡은 전투기로 하늘을 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익명의 전문가 의견이 실렸습니다. 항전 장비의 신뢰성도 의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옳았다고. 한국 전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기사들이 왜 갑자기, 그것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걸까? 익명의 전문가들은 대체 누구일까? 그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 당시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만족했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은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반대하느냐, 누가 찬성하느냐가 정치적 입장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점점 더 확고한 반대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이 모든 반대 여론이 실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임을.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단순한 국방부 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칼로스 라드리게즈, 필리핀 국방부 차관보였습니다. 무기 도입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저는 한국 전투기 도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당시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국방부 장관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장관은 책상에 신문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전투기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저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고. 센토스 장군은 공군이 한계에 달했다고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미리 준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에는 다른 국가들의 전투기 제안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중국제 전투기, 러시아제 전투기, 그리고 일부 유럽제 구형 모델들, 모두 우리 예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수십 년간 전투기를 만들어 온 국가들입니다. 검증된 기술입니다. 장관은 그 자료들을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 전투기들의 성능은 어떠냐고, 한국 것과 비교해서 더 나으냐고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능 면에서는 한국 전투기가 더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국가들은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편향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로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히 모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준비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투기 도입을 재고하는 것이냐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국민과 공군 장병들에게 최선의 선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전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이 참담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샌토스 장군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거칠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우리 공군은 지금 당장 전투기가 필요한데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장군님도 언론을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이 한국 전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전투기를 고르는 겁니까? 군사적 판단은 군사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저도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한국 전투기는 위험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샌토스 장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수하고 있다고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갔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에 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국 대사관에서 온 초청을 받았습니다. 무기 전시회가 마닐라에서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최신 전투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호제이 멘도저 의원과 함께 그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시장은 화려했습니다. 중국제 전투기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중국 군사 관계자들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들의 말은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전투기를 개발해왔다고,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고,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이웃 국가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한국 같은 신생업체보다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호제이 의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 같다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바로 제가 함정에 완전히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왜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는지, 그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저는 단지 표면만 보았습니다. 화려한 전시회, 친절한 설명, 그리고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머리어 차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한국 측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그들이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두세요. 우리는 그들 없이도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칼로스, 당신은 실수하고 있어요. 한국의 제안은 진지했어요. 그들의 기술도 충분히 검증되었고요. 머리어, 당신은 너무 순진합니다. 이것은 사업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닐라의 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눈도 마찬가지로 밝은 불빛에 가려져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협상 테이블은 사실상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더 이상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았고 우리 국방부 내부도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승리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언론은 제 편이었고 여론도 제 편이었으며 심지어 국방부 장관도 제 의견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샌토스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회의에서 한 번 더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공군은 한계에 달했다고, 지난주에만 2대의 전투기가 기술적 문제로 비상 착륙했다고, 다음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을 깼습니다. 장군님, 우리 모두 공군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를 서둘러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제와 러시아제 전투기의 새로운 제안서들이었습니다. 이 제안들을 보십시오. 가격도 합리적이고 기술도 검증되어 있습니다. 굳이 한국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센토스 장군은 그 자료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유지 보수가 복잡하다고, 부품 수급도 어렵다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론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마지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최종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 팀의 모습은 한 달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피곤함과 좌절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한국 측 팀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의 말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최선을 다했다고, 필리핀의 국방력 강화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확해졌다고, 필리핀은 한국의 제안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철수하겠다고, 이것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언젠가 필리핀이 저희의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아쉬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귀국 측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감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필리핀에게 최선의 결정입니다. 한국 측 팀장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팀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한 제안서들, 기술 문서들, 훈련 프로그램 계획서들. 머리어 차관이 그 자료들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은 한국 측의 철수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 결국 무산, 국방부, 다른 옵션 검토 중, 국민 여론의 승리, 신문 헤드라인들은 마치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썼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호제이 멘도저 의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이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불확실한 선택지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청사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가는 도중 센토스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전투기 한 대가 기술 고장으로 비상 착륙했다고,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했지만 기체는 완전히 못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작동 가능한 전투기는 4대뿐입니다. 4대로 어떻게 국가 영공을 지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철수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미리 준비한 대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가 보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초기 가격은 저렴하지만 장기 유지 비용이 매우 높다고,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한국 제안보다 20%에서 30% 더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센토스 장군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검증된 기술, 중국 전투기의 사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러시아 전투기의 부품 수급 문제는 악명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정보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떠났고 다른 옵션들은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은 4대의 전투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의 낡은 전투기들이
간신히 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저는 즉시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옳은 결정을 했다. 한국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저는 스스로를 확신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속삭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한국이 문제였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FA-50 전투기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에는 인도네시아 국방 관계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데 왜 다른 결정을 내렸을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승리한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옳은 결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 협상 테이블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떠났습니다. 우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철수한 후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필리핀 공군 기지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종사가 다쳤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노후된 전투기의 유압 시스템이 공중에서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센토스 장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제 조종사들이 비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그들도 죽고 싶지 않다고, 이대로는 공군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협상은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국과의 협상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측은 초기에 제시했던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금액이 세부 항목들이 추가되면서 점점 불어났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별도 비용이었고 기술 지원도 별도였으며 부품 공급 계약도 따로 체결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치면 우리 예산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가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중국의 최종 제안은 한국 제안보다 40% 이상 비싸다고, 게다가 계약 조건도 훨씬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제안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그것은 기본 가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를 운용하려면 이 모든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측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가격은 저렴했지만 부품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내 상황이 불안정해서 부품 수급이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팀이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이 부품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고, 어떤 경우는 전투기의 절반이 부품 부족으로 비행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수가. 머리어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연락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협상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자존심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에서 비판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한국 전투기 거부 후 대안은 어디에? 공군 위기, 국방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조종사 안전 위협,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지지하던 언론이 이제는 저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반대하던 그들이 이제는 국방부의 무능을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우연한 계기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후배 직원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읽기 시작했고 점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에 나왔던 한국 전투기 비판 기사들의 출처를 추적한 문서였습니다. 익명의 전문가들, 시민단체, 심지어 일부 의원들까지 그들 뒤에는 공통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기자들이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난 기록, 시민단체에 전달된 자금의 흐름, 그리고 호제이 멘도저 의원이 중국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내역.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겁니까? 후배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공개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부정적 기사들이 쏟아졌는지, 왜 호제이 의원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한국을 반대했는지,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보도, 여론의 반대, 전문가들의 의견, 저는 그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투기는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것도 중국의 조작이었을까?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한국 측이 남기고 간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사양서, 시험 비행 결과, 안전 인증서, 타국 공군의 평가 보고서, 모든 자료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검증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모든 자료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전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능도, 가격도, 지원 체계도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고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저는 중국의 조작에 넘어갔습니다. 제 편견과 자만심이 그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공군은 여전히 낡은 전투기로 버티고 있고 조종사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에게는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한국에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들을 그렇게 대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저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조작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 제 자신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의혹들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언론 기사들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익명의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찾아냈습니다. 시민단체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손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보며 분노와 자괴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지난 1년 동안 필리핀 내에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언론인들에게 접근했고 시민단체에 자금을 댔으며 일부 정치인들을 매수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도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을 자신들의 무기 시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한국 방산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씨앗에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호제이 멘도저 의원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중국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명목은 문화교류, 경제협력 등이었지만 실제로는 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가로 그는 한국 전투기 도입을 방해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우려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돈을 받고 움직이는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꼭두각시의 말을 믿고 제 확신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조사팀이 중국제 전투기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숨기려 했던 문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제안했던 전투기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엔진의 신뢰성 문제, 항전 장비의 오작동, 그리고 무엇보다 추락 사고율이 국제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종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결함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전투기를 도입했다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그 결함투성이 전투기를 타고 하늘에 올랐을 모습을 저는 즉시 머리어 차관과 센토스 장군을 불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이것은 기다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저는 그들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로비 공작, 호제이 의원의 비리, 그리고 중국제 전투기의 결함 보고서까지. 센토스 장군은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재앙을 막은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큰 실수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눈빛에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머리어 차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국은 이미 떠났는데 말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대사관 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대사를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실수를, 제 편견을, 그리고 중국의 조작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대사님, 저는 제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귀국의 기업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대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라드리게즈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의심만 받았고 진심을 다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리핀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필리핀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사관을 나서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로비 공작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호제이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국방부로 돌아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장관은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의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호제이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조작된 정보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로비 공작, 조작된 언론 기사, 매수된 전문가들, 그리고 호제이 의원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회의실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호재희 의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모함이라고, 증거 조작이라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중국제 전투기의 결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 전투기를 도입했다면 우리 조종사들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거부했던 한국 전투기는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안전한 선택지였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샌토스 장군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고, 한국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로비 공작을 폭로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며 한국과의 협상을 재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필리핀 방산시장 조작 시도 드러나 국방부, 한국과 재협상 시작, 국익 위협한 의원들 수사 착수, 국민들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이제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재앙을 맞이할 뻔했다고, 편견과 조작에 속아서 진정한 친구를 밀어내고 적의 함정에 빠질 뻔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관대함에 저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대로 된 결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한국 측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한국 협상팀이 다시 마닐라에 왔을 때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관보가 외국 협상단을 직접 공항에서 맞이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 측 팀장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해와 관대함만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우리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이전에 제기되었던 모든 의문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겨진 함정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국 측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산 제약을 이해했고 우리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으며 우리의 우려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종사들과 정비팀을 완벽하게 교육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말입니다. 회의에서 샌토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느냐고? 이것은 사업적으로 손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한국 측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중시한다고, 필리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서명식 날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의 가치와 편견의 위험성을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진심 어린 파트너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후 첫 번째 FA-50 전투기들이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공군 기지에는 수백 명의 군인들과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에서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날아오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샌토스 장군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이제야 우리 공군이 진정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투기들이 착륙했고 조종사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 젊은 조종사가
제게 다가와 격려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훈련 과정도 훌륭했고 한국 교관들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투기 인도식이 끝난 후 한국 기술팀은 우리 정비팀과 함께 야간 점검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경납고를 지나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정비팀에게 전투기의 모든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마치 자기 일처럼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필리핀 정비사가 복잡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직접 부품을 분해하며 설명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그는 상대방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찾던 것이구나. 2년이 흘렀습니다. FA-50 전투기는 필리핀 공군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공 방어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조종사들의 사기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주목했습니다. 필리핀의 성공 사례를 보고 여러 나라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만약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중국의 결함 전투기로 고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새 전투기 없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저는 제 실수를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작된 정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과 관대함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고 그들의 기술을 폄하했으며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했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오해받아도 진심을 잃지 않으며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제 FA-50 전투기들은 필리핀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전투기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저것들은 진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상징이라고, 편견을 극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의 조작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나라, 그 제안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표면만 보지 말라고, 쉬운 답을 의심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저도 했고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할 용기와 바로잡을 의지입니다. 저는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부끄러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실수 덕분에 더 중요한 것을 배웠으니까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오해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우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우정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정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관계는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경계하십시오. 진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바로잡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무언가를 편견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핀의 하늘 위에서 FA-50 전투기들이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다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겠다고.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